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혜승 휴먼큐브 부장님과 함께 민담을 주제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담에 대한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재밌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민담이요, 지역별로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던데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보통 크게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별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말 부분들에서 좀 차이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콩쥐 팥쥐의 결말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팥쥐가 벌을 받고 하는 이제 정도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가다듬어서 얘기를 한 거고, 굉장히 들어보면 끔찍한 결말들도 많고, 혹은 팥쥐나 팥쥐의 엄마가 감옥에 수옥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을에서 쫓겨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버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아실 만한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민담은 아니지만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난쟁이들이 쫓아가고 난쟁이들을 피해서 뛰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혹은 그 백설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왕자가 왕비를 벌을 주는데 아주 뜨겁게 달군 쇠구두를 신고 다니는 벌을 준다라는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민담 이제 콩쥐팥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결말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있고, 지역색에 따라서 조금씩은 또 이제 중간에 소재거리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담이 조금 이제 제각각 얘기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어떤 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늘 똑같이 뭐 어린이들만 모인다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만 모인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고, 또 어떤 날에는 이 얘기에 굉장히 크게 반응했는데 이날은 사람들 반응이 영 시원치 않네 싶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됐을 거고, 혹은 어린이들이 많다 싶으면 이거는 조금 끔찍하니까 빼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로 결말 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 오면서 지금처럼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 개의 결말을 가진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꾼의 재치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예전에 이제 무성 영화 시절에 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은 동일하지만 변사가 그날 그 화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영화라도 보는 사람들 제각각의 이제 어떤 느낌과 스토리를 가지고 갈 텐데, 민담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오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황석영 작가님은 이렇게 지역별로 각고도 다른 민담을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서울, 경기 혹은 뭐 강원, 충청지방, 전라지방, 호남지방 이런 식으로 지역별 구분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 이야기의 편차가 뭐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햇님 달님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봉우리를 여러 개를 넘으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그 봉우리를 여러 개를 넘으려면 호남 지방에서는 사실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강원도에서는 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강원도나 경북 산간지방에서는 산맥들이 이렇게 쭉 봉우리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왔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결말이나 과정이 잔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어린이 민담집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예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제는 지하마왕과 한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인간과 동물이 약간 교감하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느 바닷가 초가상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은 없었지만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며 함께 살고 있었지요. 잘 놀다 왔느냐? 내 새끼들! 할아버지가 바다에 쪽배를 타고 나가서 어망으로 물고기나 개, 낙지 등속을 잡으면 마을 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바다에 다녀오리다. 조심히 다녀오셔요. 이렇게 큰 도미를 잡다니.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로구나. 아니 근데 이놈은 왜 나를 보면 눈물을 흘리지? 그래, 보내줄 테니 다시
다시는 내게 잡히지 말고 가서 잘 살아라.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바다에 도미를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느 때처럼 바닷가로 간 할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웬 사람이 내게 절을 하시오? 저는 용왕님의 사자입니다. 어제 어르신께서 왕자님을 구해주셨기에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수리수리 사바하 길을 내어라. 어찌 이런... 용궁으로 간 할아버지는 용왕이 연 성대한 잔치에 매일 참석하여 온갖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 평생 처음입니다. 할멈도 함께 먹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풍족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마음껏 즐기시오. 내 아들을 구해주는 이에게 무엇인들 못하겠소. 이리 떠나신다니 아쉽군요. 노인장에게 받은 은혜를 아직 다 갚지 못하였는데. 이미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할멈이 걱정되어 돌아가는 것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곧 있으면 땅으로 돌아갈 준비는 끝납니다. 다만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노인장을 모셨습니다. 노인장이 떠나실 때 아버지 용왕님께서 선물을 주시려 할 겁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냐 물으시면 다른 건 원치 않고 다만 용왕님 곁에 두신 여의주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려. 노인장이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 있소? 저는 다른 것은 원치 않고 오직 여의주를 갖고 싶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오. 다른 것은 없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분은 소자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자식보다 더 중한 보물이 있습니까? 여의주를 저분에게 주십시오. 할멈! 영감, 며칠 동안 어딜 갔다 이제 오신 겁니까? 얼마나 걱정한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간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설명하며 오카만의 여의주를 보여줬어요. 아니 글쎄, 내가 용궁의 초대를 받아 왕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구슬을 만지면서 원하는 걸 말하면 그대로 원하는 걸 내어준다 했소. 그러면 이런 쓰러져가는 처갓집 말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 나오라고 해봅시다. 집 나와라. 어머, 이럴 수가. 노부부는 여의주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소식은 널리 퍼져 이웃마을의 심술쟁이 만화님에게도 전해졌어요. 뭐? 보물구슬? 만화님은 할머니가 일하러 다니던 집의 안방어른이고 이미 부자였지만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약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술쟁이 만화님은 할머니 집에 보물구슬이 있다는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 집에 갔어요. 우리 집 소일거리나 하던 할망구가 나보다 부자가 됐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네 집에 보물구슬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와봤다네. 어디 좀 보여주게. 그건 좀 우리 사이에 구경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졸라대는 만화님 때문에 할머니는 결국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그 보물구슬이군. 그러고 보니 목이 좀 마르는데 시원한 물이라도 없는가? 잠시만 기다리셔요. 만화님은 할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기가 가져온 구슬과 슬쩍 바꾸었습니다. 덕분에 진기한 구경 잘 했네. 구슬은 여기 있으니 받으시게.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구슬과 바꿔친 여의주를 챙겨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할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웃마을 만화님이 구슬을 보여달라며 찾아왔었는데 그분이 다녀간 이후로 갑자기 일이 됐어요. 내 아무리 구슬에게 소원을 빌어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를 어쩜 좋아.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자책하지 마시오 부인. 우리에게 하늘을 가릴 지붕이 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소? 슬퍼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안 되겠어. 나쁜 할멈이 훔쳐간 구슬을 우리가 찾아오자. 좋은 생각이야. 그 할멈이 사는 곳은 내가 알고 있으니 어서 가서 찾아오자.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안방 쪽은 그 근처도 지나가지 말라고. 내 말이 우습더냐? 송구합니다, 만화님. 저 안방에 구슬이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심술궂은 할멈이 저리도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어? 상황을 살피던 고양이는 개의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어디가? 역시 내 생각대로 여기에 쥐들이 모여있군. 저놈이 대장인가 보군. 고양이다! 도망가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왕을 한 입에 물어 죽일 것이다. 내 말을 들어줄 테냐? 저희를 살려봐 주신다면 무슨 소리라도 하겠습니다. 너희 주인집 안방 벽장 속에 구슬이 있으니 그걸 가져오너라.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얼른 구슬을 찾아서 대장을 구하자. 저곳에 구멍을 내면 벽장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어. 고양이의 명을 받은 쥐들은 안방 장롱에 있던 구슬을 훔쳐 돌아왔어요. 부탁을 들어주어 정말 고맙네.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요. 나쁜 할멈이 깨기 전에 서두르자. 조심히 가십시오. 여의주를 되찾은 고양이와 개는 기뻐하며 재빨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앞에 강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힘차게 강으로 달려갔어요. 꽉 잡아. 구슬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에고 힘들어. 근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구슬은 잘 물고 있겠지? 구슬은 잘 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니까. 미안해. 고양이를 불낯이 없을 만큼 미안해진 개는 집으로 횡하니 달아났어요.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는데 이를 어쩌지? 재수없게 죽은 고기가 걸렸네. 이 생선은 배만 왜 볼록하지? 찾았다!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려야 해. 제가 저걸 보물구슬을 어떻게- 찾아왔어요. 아이고, 우리 고양이가 큰일을 해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의주를 만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기와집과 온갖 살림 다 나와라. 그러자 그들 앞에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온갖 살림이 다시 나타났어요. 고양이,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이제부터 너는 방 안에서 놀고 음식도 좋은 것을 먹어라. 개야, 너는 고양이보다 공이 적으니 이제부터 방으로 들어오지 말고 마루 밑에서 자면서 뼈다귀나 먹어라. 나도 열심히 했는데 고양이만 예뻐하고. 그래서 개는 항상 고양이를 원망하게 되었고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다투게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어떤 건가요? 예, 개와 고양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었는데 대신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제한적인 형태의 이제 뭐 초기 애니메이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려동물 하나만 잘 키워도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네.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동물도 역시 내 가족처럼 잘 대해주면
언젠가는 좋은 일로 보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이 이야기를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K-팝이나 K-푸드처럼 K-민담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책보다는 세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에 유통을 하거나 세계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조금 더 편한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네.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콩쥐팥쥐 이야기를 드렸지만 콩쥐팥쥐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신데렐라. 아, 신데렐라. 네, 사실 신데렐라하고 콩쥐팥쥐는 주인공의 이름과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이 다르지 이 서사 구조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그 시절에 사실 지금처럼 뭐 이야기를 수출하고 번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지역이나 시대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결국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인데 네. 신데렐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콩쥐팥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신데렐라는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개봉하고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됐는데 콩쥐팥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작게나마 좀 해서 콩쥐팥쥐 이야기가 신데렐라 못지않게 재밌는 이야기고 또 K-팝이나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니까 신데렐라의 그 드레스 대신에 콩쥐가 아주 화려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네. 꽃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름다울 거라는 네, 너무 생각이 예쁠 것 드시잖아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디즈니가 탄생해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네, 저희가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민담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변형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저희 민담집 책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각 가정마다 그 아이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 혹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변형시켜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게 아이의 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결국 그 이야기가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민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설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민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은 설 명절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올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윤혜승 부장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